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잼버리 대회 조기 철수가 결정이 됐죠.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야 대표들 리포트에도 보셨습니다만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폭염은 예상됐던 것이고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들의 과거 실정부터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하고 있습니다. 남 탓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연속해서 들어보셨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정치권에선 전 정부와 현 정부 간의 책임 떠넘기 공방 거듭되는 양상입니다. 먼저 노 주필께서 보시기에 저 양 대표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뿐이 아니라 아마 저 얘기를 들으시는 모든 국민들 참 한심하다, 한숨 쉬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정치적 책임 공방을 할 때입니까? 일단 그래도 남은 일정이 있으니까 좀 파행을 겪긴 했지만 이 행사 잘 마무리하도록 서로 아이디어를 내서 협조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그죠?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손님을 집에 초대해놓고 손님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부부가 안방에서 싸움하고 있으면 그 손님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하지 않을까요? 정말 창피합니다. 정말 창피하고 행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내고 힘을 합치는 게 우선이다.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겠다. 나중에 이 행사 끝나고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게 성숙한 모습 아닐까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만약에 매를 들어야 한다면 모두에게 때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5년 동안 전임 정부 뭐 했습니까? 그 현 정부 1년 3개월 집권하고 나서 뭐 했습니까 도대체? 이 모두가 지금 총체적 난국, 총체적 부실이라는 게 국민들 보는 그런 눈인데 거기서 서로 책임 떠넘기게 하면 뭐 책임이 면해집니까?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마무리하도록 잘하자. 지금부터 우리 입을 다물겠다라고 정치권이 오늘 아침부터 선언했으면 참 국민들 보기에 좋겠다. 그나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주필께서 그 여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여야 모두 책임 피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다. 이런 지적은 여러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공방을 좀 자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더라도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익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정적에 피해를 입히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과도한 비난과 비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은 좀 다른 것이다.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쪽도 이게 과도한 비난은 좀 무시하고 다음으로 좀 미루더라도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은 빨리빨리 받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현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뭐 양쪽에서 비판을 해주셨습니다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고개를 갸우뚱할 일들이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은요 1,000억 원이 넘는 잼버리 예산이 상당 부분 불필요한 용처에 쓰였다. 이런 의혹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하게 따져봐야 할 사안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앞으로 행사가 끝나고 나면 뭐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서 뭐 필요하다면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해서 책임을 지울 사람들은 책임을 지어야겠는데 뭐 앞으로 이런 비슷한 행사들이 또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 엑스포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이 지방에서 열린 행사에 국가적 관심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뭐 하겠느냐. 지금 총리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 지방에서 열리는 행사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문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것도 좀 찬찬히 검토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죠. 당연히 뭐 감사나 수사를 해서 뭐 또 행정적, 법률적 책임을 지우는 그런 일도 있어야겠습니다만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것도 반면교사로 삼을 일도 조금 예.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 수사 이런 것도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리포터에도 봤습니다만 90번이 넘는 해외 출장 그것도 연관성이 없는 곳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감사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죠. 예. 작게는 시의회, 도의회, 그다음에 국회, 감사원, 네. 그리고 수사기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처음에 어떤 기획에 맞는 예.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성과와 이어지는 과정이었는지 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예산은 네.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어떤 예산 남용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서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그 가서 배우기 적절치 않은 곳, 예를 들어서 잼버리 개최를 위해서 가는데 개최를 하지도 않은 국가들, 그러니까. 뭐 스위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뭐 이런 곳을 간 것에 대한 해명은 또 따로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무리 연계 프로그램들이 어떤 메인 행사에 예. 붙여져야 되는 거지만 과연 와인 시음 행사라든가 크루즈 이런 것들이 네. 연계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획돼서 가서 경험을 해보고 예. 실제 연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성과들이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도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상일 전 대변인도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적절한 곳에 투입되지 않은 모습들이 지금 취재 결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누가 책임을 어떤 식으로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인 게 공무원 예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인건비. 네. 그러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행사를 어떻게 잘 치를 것인가 하는 그런 관심보다는 예. 어떻게 하면 관련 공무원 조직 늘리고 공무원 수당 늘리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네. 아까 얘기하셨지만 관광 어디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쪽으로만 관심 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분명히 예산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침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정말 가장 작은 단위에서 부안군이라든지 전라북도라든지 이런 단위에서부터 야말로 견제와 균형이 없었다는 예. 그런 얘기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좀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 조직이 정말로 돌아갈 그런 조직이었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명의 공동위원장이 있고 집행위원장이 있고 따로 노는 조직이고 네. 집행위원장은 전라북도 지사가 하게 돼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사실 전라북도에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산도 부족하고 예. 조직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예. 이런 상황에서 국가 중앙정부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네네. 이런 기회에 좀 재검토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감사와 수사 아마 일 잘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감사 수사가 따라와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신우이의 폭로와 관련한 논란에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0일로 미뤄진 혁신안 발표 후에 혁신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휴가 기간 김은경 위원장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침묵했던 이재명 대표가 복귀 첫날 유감을 표한 건 김 위원장 관련 논란이 당에 부담을 준다는 기류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신우이 폭로에 따른 논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고 당도 개인사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김은경 위원장 관련한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그런 공유는 됐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개인사 문제여서요. 네. 시부모를 18년 모셨다는 말이 거짓이라 폭로했다는 김 위원장 신우이 주장에 자신이 김 위원장 아들이라고 밝힌 A씨는
고모는 조부모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는 반박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혁신위의 인선도 이재명 대표가 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에선 당초 9월 초까지 활동 예정이던 혁신위가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김은경 혁신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혁신위 논란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책임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위원장님 경질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지만 이 사생활 논란, 이 경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글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김은경 위원장의 사생활 문제, 네. 그 문제는 사생활 문제라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는 예. 모든 건 당대표인 제 책임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일 아닐까 싶어요. 예. 그걸 모든 걸 다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지고 혁신위원회를 만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반응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이재명 대표 특유의 그런 어법이죠. 어법, 화법 또는 행태라고 할까요? 자신에게 불리한 주제, 자신이 조금 껄끄러운 주제 예. 이런 것들은 묵묵부답 내지는 또 동문서답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 혁신위 활동 자체가 최종적으로는 현 지도부에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니까 예.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쨌든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더 믿음직한 대표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직접 뽑은 이 혁신위원장이잖아요. 네. 경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혁신위의 어떤 존재감 그리고 혁신위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크거나 많다면 네네. 경질을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혁신위 활동이 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활동한 것들을 결과도 내지 말고 그냥 경질을 할 것이냐. 그래도 활동한 게 있으니까 내놔라도 봐라라고 한번 그 결과물을 보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진단과 평가와 처리 이런 것들은 분명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혁신을 하겠다는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혁신이 무언지를 먼저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혁신이 무언데 그걸 하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혁신은 없고 정말 이 지도부를 지키겠다고 한 혁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도부를 지키기 위한 그냥 어떤 하나의 그 변명 이런 과정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지도자로서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행동이 좀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김은경 위원장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면서 당내에서는요 혁신이 무용론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윤영찬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넘어서서 당에 그냥 해악을 여기저기 끼치고 있으니까 빨리 종료를 해야 되겠죠. 그게 설득력이 있고 소구력이 있겠습니까? 그 혁신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그 권위나 리더십이 그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도덕적 권위, 윤리적 권위도 상실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위가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무슨 혁신안을 내놓은들 깊이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쭉 들어보면 이게 해체론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일단 끌고 가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김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예. 지금까지 뭐 활동을 해왔으니까 갑자기 나 문 닫겠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뭔 활동을 했는지 일단 결론 내려놓고 그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정치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정치원을 몰랐다고 하시는 얘기도 있었는데 정치 활동 중에 하나니까 정치 활동이라는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것밖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없지 예. 않겠습니까? 말로 해서 그걸 공감을 얻고 설득력을 얻고 그러면서 힘을 가지고 추진하는 네. 뭐 그런 것이 모양새가 정치 활동인데 지금 혁신위는 뭐 완전히 이제 김은경 위원장의 평지풍파 이런 것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어떤 설득력 있는 예.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고 사실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이른바 뭐 비명계라든지 비주류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반발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반발하더라도 예.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예. 그에 대해서 그걸 혁신을 내놓은 안을 힘있게 추진하자. 예. 이렇게 한다면 설득력 있게 했는데 지금 같은 거 봐서는 글쎄 별로 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선거 판결로이긴 하지만 뭐 대의원제 폐지나 축소, 뭐 공천 룰 개정 이런 것들 내놓는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혁신위가 아니더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걸 필요하다고 주류 측에서 이른바 이 대표 체제 측에서 예.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러느냐? 자신들에게 유리하니까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내놓더라도 어떤 한계가 분명한 뭐 그런 안을 내릴 수밖에 없고 예. 그것이 특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무슨 혁신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예. 뭐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혁신안을 내놓더라도 그게 큰 의미가 없는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아닐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 혁신이요 오늘 대의원제 폐지나 이제 축소 등의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모레로 연기를 했어요. 비명계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가지고 내홍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지금도 어찌 보면은 내용의 조짐은 있는 있으니까.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평가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아니 혁신이 도대체 뭔데 지금 혁신이 대상이 될 만한 행위들을 혁신이가 하느냐 이런 비판을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의 그 의구심을 풀어줘야 될 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이 혁신에 대한 의구심은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현재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야 예. 그것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 현재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근데 이런 잘못들은요 예. 대부분 가장 큰 책임을 가진 그 인사들부터 평가를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위원 중 일부는 예. 현 지도부를 지키는 게 임무다라고까지 얘기하니까 예. 결국 거기서부터 혁신의 의지는 벌써 꺾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네.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는 이견을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제 김은경 위원장 사생활 뭐 발언 가지고 또 논란이 계속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여교수회 총연합회에서 김 위원장의 교수직 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직 교수로서 저 발언과 논란된 것들 또 뭐 도덕적으로 또 물론된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 뭐 지금 논란을 일으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네. 네, 뭐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니까 노인회가 사과하면서 자기가 시부모를 18년간 모셨기 때문에 예. 노인 뭐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그분은 어떤 지금 뭐 그 아들이 얘기한 것들 들어봐도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들 한 번만 그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이 바로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온 것들이 본인 스스로 불러일으킨 설화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수분들이 나서셨다. 글쎄 뭐. 교수를 비하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말 교수의 수준이 저밖에 안 되나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교수연합회에서 나선 것 같습니다. 교수라서 철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교수이면서 철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뭐 제가 아는 교수님들 대부분 다 정말 뭐 말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다 철 드신 분들이고 예. 분별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예.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아마도
뭐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 나온 실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실언이 정말 혁신위원장으로서 또 조금 더 지나면 비들어가면 교수로서 자격까지 의심하게 하는 뭐 그런 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